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SAB 121 법안에 대한 폐지입니다.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 지침이에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폐지하려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측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바가 있었지만 바이든 이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가지고 행정명령에서 의도적으로 코인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해당 SAB 121 법안 역시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폐지가 된다면 그때부터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달러랑 1대1로서 연동이 되는데 지금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코인이 달러와 연동이 된다? 이거는 금 이후로서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상황이고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자체가 풀렸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에 나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중심에는 리플 코인이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시작을 했고요. 해당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가지 기존 금융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가 ISO 2002에 대해서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 블록체인 중에 유일하게 ISO 2002에 대한 표준을 맞춘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리플이 왜 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흐름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로 무려 3,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으로서 메타코를 인수하고 작년에는 미국을 기반으로서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도 추가로 인수를 하면서 현재 수탁 서비스까지도 사업을 확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중심에 설 준비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리플 레저의 계정수가 최초로 600만 개를 돌파를 했는데요. 리플 레저는 리플의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 생태계의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래 활용도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금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리플 자체도 금융 거래를 위해서 탄생을 했다 보니까 즉 이미 기존 금융권들이 리플 생태계에 대거 유입을 했다는 뜻이고 금융시장에서 리플의 채택 자체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투자 방향성을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리플이 작년 6월 당시 스테이블 코인의 수석 부사장으로서 갱 맥도날드를 임명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세계 6위 투자 은행이자 스위스의 최대 금융기업인 UBS 측의 전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리플의 수탁 서비스 관련 자회사인 폴리사인의 대표 이사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은행인 BNI 멜론의 전 부회장 팀 키니도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도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리플 $10,000로 설계됐다는 시나리오를 밝힌 설계자 아서 브리토도 몸을 담고 있는데 지금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수탁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 금융권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작업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물꼬를 제대로 트기 시작할 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 전망 굉장히 좋다, 펀더멘탈 강력하다 계속 강조드리는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디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동 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휴전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동시에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일단 전쟁이 종결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안정을 끌어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불장 자체도 더욱더 길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물가도 그렇고 변동성도 그렇고 전부 다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진정되고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강세장을 위한 상황적인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가장 중요한 건요. 일본의 금리 결정 여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미디어들이 꽤 오랫동안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에서는 블랙스완이 될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도 축소가 되면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완전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면은 1억 6천만 원에서 내려서서 1억 5,600만 원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고점 부근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반등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쌓아놨던 펀더멘탈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여전히 불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가격은 기본적으로 항상 시장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 심리 자체가 과열됐을 때는 가격이 하락을 했고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식었을 때는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심리와 가격의 항상 역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과열됐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게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12월 중순 이후부터 바닥을 찍었던 현물 거래량이 무려 6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도 압력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매수 압력이 살아나면서 현물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현물 시장이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 자체가 과열됐을 때는 투기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가격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현재 과열됐던 시장 심리가 사그라들고 있고 미국 시장 수요가 회복됨과 동시에 선물을 기반으로서 매수세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 시장의 탄탄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체인 코인인데요. 해당 비체인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돌파한 이후에 이탈하고 다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상승 추세에서 그대로 미털기 하락 조정이 거래량도 없이 이어졌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세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받고 눌림목 형성하고 다시 한번 반등 초입 구간인 상황에서 이전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테마에 대해서 순환매로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국이 밀어주고 있는 중국 테마의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 미국, 중국 경쟁 자체가 격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금들이 다시 한번 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코인들의 움직임 자체도 상당한 펌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코인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면 수익 쌓아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 3일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상 통해서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단기 조정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의 자금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명령도 이렇다 할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동되지 않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망감으로 인한 단기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채널 차원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1월 24일 일본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2%를 넘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가격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원래 같았으면 지난 작년 12월 당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한 차례 미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에서도 성의 표시는 했기 때문에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다. 진작에 1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1월 달은 단행을 하면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잡고 최근에 아무래도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라든지 수입품 가격에 있어서 상승 압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이 탈출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발 이슈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 해당 두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에는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출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라고 했죠? 설 연휴를 앞두고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대 설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 같은 경우는요 업비트 위주로 김치코인, 잡코인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위주의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잡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다시 구성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현재 시장의 단기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현재 시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1.55%대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보면은 단기간에 몰렸던 자금들,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렸지만 이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에서 시장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도한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리플 도미넌스를 살펴봤을 때 이번 1월 달부터 리플 도미넌스, 리플의 시장 자금들이 상승 추세에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리플의 자금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리플의 급등이 예상된다. 저희가 1월 내내 해당 도미넌스 차트 그려드리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실제로 리플이 도미넌스 상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를 형성 중에 있는데 리플 도미넌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4.7% 구간이 마지노선입니다. 4.7%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기만 하더라도 리플의 단기 자금들이 묵직하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리플의 상승이 항상 동일해 왔어요. 박스권 그리고 상승하고 또 박스권 그리고 상승하고 또 이번에 큰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박스권 라인을 그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리플로 몰리고 있는 리플 도미넌스는 오히려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수익을 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큰 박스 구간은 11월 달에 알트코인 위주로 2배, 3배, 4배까지도 상승했던 기간에서의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급등했죠. 그리고 12월 달, 한 달 동안 빠지니까 알트 도미넌스도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트 도미넌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대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알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시면 손실 보기가 쉬워요. 하지만 반대로 알트 도미넌스가 10% 미만으로 빠졌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은 수익 보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현재 알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단기 하락 추세에서 퍼센트 밑으로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저희가 요날 1월 20일 날 영상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알트코인 위주로 단기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 반등 자체가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 10.5% 라인에 대한 돌파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현재 알트코인은 반등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10.5%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불장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저희가 매일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릴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는 리플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 잡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수익 특히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2배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까지도 전망이 될 정도로 상당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그것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투트랙 전략을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항상 비트, 리플 같은 경우는 장기 전략으로서 모아가셔라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개별 알트 잡코인들 위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 단기 수익 내고 고점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명절 연휴 끄트머리까지 갔을 때 이때 그냥 매도하고 나오셔서 리플 비중 늘려나가시거나 비트코인 비중 늘려나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부 수익금에 대해서는 그냥 출금하셔가지고 뭐 평소 사고 싶어졌던 거 뭐 쇼핑하시거나 맛있는 음식 드시거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 소중한 분들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후회 중에 그때 팔 걸 그랬나 이런 후회 자체가 가장 크고 매번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후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려면은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로잡혀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업비트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매도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원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150원에 매도하려고 이미 계획을 했었지만 막상 그 가격 150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10분 중에 8분 정도는 계획했던 그 가격에 팔지 않고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가격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욕심은 그야말로 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수익을 본 코인 종목의 추세 자체가 탄탄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져가도 효율적인 코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성향의 코인이라고 한다면 신기하게도 계획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상승하더니 하락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요. 아마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 업비트에서 지정 가격으로 미리 그냥 매도를 걸어두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정가로서 미리 걸어두면요.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 가격 자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구성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도 장기적인 관점의 코인을 모아나가면서 수량을 늘리고 그리고 비중을 쌓아 나가시되 처음 진입 자체를 목적으로서 단기 성향의 코인을 진입을 하셨으면은 말 그대로 단기적 관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투자 시장에서는 숫자를 믿고 데이터, 이슈를 믿고 따라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본능 그리고 욕심 여러 가지 기분에 취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계획 자체가 계속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를 수를 놓고 설명드려도 간단합니다. 내가 수익 실현하고 나서 조금 더 상승하는 걸 경험을 했을 때 여기서 찾아오는 후회감 그리고 내가 수익 볼 수 있었던 계획했던 타점의 기회를 놓쳐서 매도를 못했더니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 그리고 여기서 찾아오는 또 후회감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더 상승했더라도 이미 내 것으로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오는 후회감 자체가 훨씬 더 건강한 후회다라는 겁니다.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보면서 그때 팔 걸 하는 후회는요. 이것보다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다가오는 1월 24일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으로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런 큰 발표가 있을 때 어떤 발표가 나올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고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플 전용 브리핑에서도 안내드렸던 시나리오 내용이지만요. 짧게 한번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작년 8월 당시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 자체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과 맞물리면서 여기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의 경기 침체 양상으로 인한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이번 1월 24일 일본 금리 결정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코인 시장의 낙폭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은 첫 번째 일본 금리 인상하면서 트럼프 암호화폐 행정명령 발표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행정명령 호재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금리 인상 후에도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지 않는 경우 금리 인상도 악재인데 행정명령 발표도 안 돼요. 그렇다면 다소 악재로서 조정 및 횡보 구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트럼프 암호화폐 행정명령도 발표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추후에 발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트럼프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는 경우 강력한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1월 24일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면서 소통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내용 같은 경우는 답변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24일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